좀 젊은 층에선 그런 거 많았어요. 네. 이제 자녀한테 돈 줘서 주식 투자하고 싶다. 근데 이게 좀 아주 디테일해지는데 그냥 증여세 신고 안 하고 돈을 주고 주식을 샀는데 한 10년 후에 뭐 한 2천만 원 줬는데 이게 한 2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2천만 원 줬으니까 그걸로 증여세 할 것 같은데 그럼 세금이 없는 거죠? 네, 2천만 원까지 미성년자는 없으니까. 네네. 근데 이게 오른 2억 가지고 이제 과세를 할 수가 있어요.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2천만 원 줄 때 해놓으면 상관없는데 안 해서 그래요. 뭘 해놔요? 증여세 신고를. 그러니까 내가 안 증여를 내도 되는데? 안 내도 돼도 신고를 해놔야 돼요. 이게 또 세법에서 웃긴 게 증여세 안 나오면 신고 안 해도 돼 이렇게 안 써져 있어요. 무조건 신고는 해 이렇게. 세금은 0이야. 하고 0원이야. 네네. 그러면 제가 네.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법도 계속해서 뭔가 좀 네. 바뀌어가고 있고 공부할 게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세무사님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다 이 증여나 상속에 관해서 일을 하시나요? 증여 상속은 좀 스페셜한 느낌이 있어요. 네. 이거는 사실 제가 해보니까 네. 경험치가 좀 쌓여야 돼요. 경험치가 좀 있어야 이걸 업무가 가능한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조사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러면 세금 쪽의 변호사 같은 그런 느낌. 아 맞아요. 국세청은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대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만약에 그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다 네. 그럼 절대 통화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저한테 그냥 연락을 하셔서 제가 통화를 하게. 왜냐면 이제 세무서나 국세청은 살살 물어봐서 수습은 되겠지만 무조건. 보통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하고 어. 근데 얼른 저한테 연락해서 제가 통화 한번 하는 걸로 뭐 큰일이 아니더라도 증여나 상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최근 저도요? 일주일에 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야기. 네. 그래서 여기에도 그걸 다 알려고 하지 말라. 공부는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으면은 뭐 때문인지 아 이런 얘기 어디서 봤어 기억났어만 그냥 맞아요. 알고 네. 바로 그냥 세무사한테 연락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아 이렇게 하면 괜찮겠구나 그런 분이 계시구나 네네. 그런 안심을 하게 됐고요. 아 네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어쨌든 자료인 거잖아요. 그러면 현금으로 하면 되냐? 우선은 그럼 어떻게 뽑을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좀 연세 있는 분들은 창구에 가서 이제 막 뽑으려고 하시는데 뭐 그러면 500만 원인가 뽑으면 이제 다 쓰게 돼 있어요. 왜 뽑냐? 이거 뽑아서 어디다 쓸 거냐? 이유를요? 네, 이 중에 다 적게 돼 있어요. 그럼 두 번째로는 ATM 가서 이제 그쵸, 눌러서 하셔야 그쵸. 되는데 우선은 최대가 100만 원씩 밖에 안 뽑혀요. 500만 원 뽑으려면 5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눌러야죠. 그리고 500만 원씩 또 이렇게 많이 뽑으면 또 안 되거든요. ATM에서 또 너무 많이 뽑으면 저쪽에서 또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착한 부모님들은 뭐 이제 마실 나가는 것처럼 이제 조깅하다가 이제 걸으러 가셨다가 이제 한 번씩 뽑으세요. 뭐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오늘 번 뽑- 그렇게는 되는데 우선 계좌이체 하는 것보다는 좀 나아요. 왜냐하면 계좌이체는 아들 이름 뭐 딸 이름이 아, 딱 그쵸, 찍혀 그쵸. 있잖아요. 그럼 할 말이 없을 수 있는데 네, 이거 이거는 인출한 그래도- 거는 좀 우겨보는 거죠. 뭐 내가 썼다고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것도 쌓이면 몇 천만 원이 또 돼요. 진짜로 이것도 증여하려고 뽑으시면 정말 많이 그쵸,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게 또 그런 조사가 나오면 네. 이상해서 물어봐요. 왜 뽑았냐고. 근데 설명 못하면 또 이제 세금이 나올 거고. 우선 증여로 본다. 네. 우리가 그거를 증명해야 되고 증명이 네. 안 되면 증여인 거야. 맞아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증여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울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현금 뽑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또 이걸 뽑아갖고 애들한테 줬다고 생각을 하면 네. 자녀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쓸 때 문제. 은행에 넣으면 이거 어디서 났냐고. 그쵸, 또, 그렇겠죠. 예, 예. 당장 또 무슨 소득이냐. 다른 소득이 없었다면 또 증여가 되고. 그럼 근데 그건 어때요? 장기적으로 네. 계속 뽑아가지고 네. 안 주고 있는 거죠 한참. 그건 괜찮은데 이걸 쓸 때 문제예요. 아, 네. 전세금이라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전세금 집주인한테 막 1억씩 현금으로 다발로 주면 제가 좋아할까요? 어차피 자기 계약서에는 전세금 다 써져 있는데 네. 그러면 나중에 부모님이나 자녀나 이제 전세집 주인이라도 누구라도 한 명 조사가 나오면 다 같이 이제 다 나오는 10년의 거죠. 계좌이체 내역과 10년의 네. 인출 내역과 이런 것들. 걸릴 확률이 되게 많아져요. 근데 뭐 무조건 내야 되는 네. 건 아니니까 섞는 거죠. 아, 네. 증여할 돈 확실히 정해서 5천만 원 빨리 증여해 놓고 네. 나머지가 더 필요하면 뭐 차용증 작성을 좀 해서 네. 진짜 빌려주던가 그렇게 좀 해야죠. 아 그럼 그 차용증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부모님이랑 거래하면서 차용증 잘 안 쓰잖아요. 그냥 있어요. 우리끼리 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 빌린 네. 걸로 해. 네네. 이거 증여 아니야. 근데 이게 문제가 진짜 빌린 건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또 세무사는 빌린 거라고 안 보죠. 부모 자식 간인데 뭐 빌리는 게 어딨어 이렇게 음. 돼버리면 증여세가 나오니까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차용증 쓰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럼 차용증을 또 어떻게 쓰는지가 또 문제고 그리고 보통 이게 많이 물어보는 게 이자 문제랑 언제 갚아도 되는지 안 써도 되냐 이런 거 제일 많이 상환일. 네네 상환일. 음. 그럼 뭐 한 10년 써도 되냐 네. 20년 써도 되냐 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안 어때요? 되고 정말 네. 제3자 간에 쓰는 진짜로 것처럼. 차용증 쓰는 것처럼 네. 실제로 빌리는 걸로 해야 인정이 되고 한 2년 쓰고 2년 내 돈 없으면 또 2년 쓰고 네. 계속 늘려가야죠. 그런 경우에는 인정되고 그리고 한 2억 1,700? 요 정도까지는 이자 안 줘도 되거든요. 1,700은 뭐예요?
거예요? 2억도 아니고 1억도 이것도 아니고.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네. 이자를 안 주면 누가 이득이죠? 빌리는 사람이 임자죠. 그렇죠. 네. 그러면 자녀가 이익이잖아요. 자녀가 이익. 그 이익이 또 증여가 돼요. 그 이자만큼 증여했다. 그럼 연이자로 계산해서 요만큼은 그 증여니까 또 증여세 내라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거를 근데 세법에서는 1,000만 원 이상만 계산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자율이 4.6%로 정해져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네, 정해줬어요? 네, 네. 이유를? 그래서 4.6%를 1,000만 원으로 역산을 하면 2억 1,700 얼마가 나와요. 그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이자를 해도 안 해도 네. 원금만 갚으면 된다. 네, 한 2억 정도는 그냥 무이자로 네. 빌린 걸로 하고 네. 근데 또 이제 문제가 세무서에서는 이자가 없는데 왜 빌린 거냐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좀 걱정되시면 이자도 하는데 그 이자가 또 문제가 이자 소득세가 또 나와요. 부모님이. 근데 이자 소득세가 또 되게 비싸요. 27.5%? 이게 사실 근데 알고 보면 이자를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라 네. 차용증 그냥 쓰려고 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익 보려고 한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게 또 아까워서 네. 대부분 정 그냥 쓰지 말자고 그러거든요. 2억까지는. 괜찮네. 근데 대신 차용증 잘 쓰고 잘 썼다는 거 사진도 찍어 놓고 네. 시간 될 때 원금도 좀 갚으시고 결혼하셨죠? 네네 했죠. 네. 축의금 많이 받으셨나요? 아니 축의금하고 증여하고 뭐야 이게 무슨 상관이야 할 수 있겠는데 축의금도 증여가 될 수 있다.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게 이 책에서 네. 축의금이 누구 거냐를 결정한 판례를 올려주셨더라고요. 네네. 누구 거게요 여러분 축의금. 보통 누구 거죠 근데? 요새는 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네. 부모님 손님들 근데 진짜 그 돈 해서 거의 이제 예식장비로 쓰잖아요. 돈 들어온 거 예식장 거의 쓰고 신혼여행 가면 그렇죠. 거의 안 남으니까. 이게 근데 사실 축의금 자체로 뭐 증여인지 아닌지 이렇게 조사 나올 일은 없고 네. 뭔가 조사가 터졌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가서 유리하게 쓰려고 보통은 증여 아니고 축의금 받은 거라고 우겼는데 우겨봤자 또 증여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또 물어보시죠. 어떻게 해야 되냐. 신랑 신부 친구들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신랑 친구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셔야죠. 디테일하게 아주. 와. 방명록까지. 그리고 혼수 같은 거 이제 차를 사오고 막 이러면 아 차를 산 돈을 이제 부모님이 주신 경우. 그렇죠. 납부가 할 수 있어서 이것은 그냥 통념상 혼수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데 네. 이걸 또 어떻게 썼는지 이제 좀 증명이 돼야죠. 돈을 줬는데 그 돈으로 혼수 안 사고 집을 샀다. 뭐 이러면 이제 증여가 되겠죠. 그래서 혼수 보태죠. 샀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백화점 아, 영수증이라도 인테리어 한 거라도 아, 그런 거는 괜찮지만 집을 그쵸. 사는데 썼거나 차를 사는데 썼거나 네, 이러면 네. 또 그게 증여가 될 수 있다. 그 세법 자체가 그래요. 이제 사실 판단이라 그래서 재반 사정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고려를 해서 증여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영향이 있나요? 그거를 어쨌든 네. 판단하는 분을 뭐라고 불러요? 아, 반장님. 네네. 그 반장님을 잘 영향이 아주 만나서 많죠. 많아요. 네.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일반적으로 이렇죠 하면서 좀 이해해 주시고. 네네. 근데 그것도 스타일이에요. 좀 거짓말을 한다거나 우기면 이제 안 봐주려고 할 것 같고. 배심죄가 걸려. 네네. 와 오늘 진짜 네. 짧은 시간인데 뭘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도움이 좀 되시나요? 그래도? 네. 이걸 이제 머릿속에 있는 애들을 정리를 좀 잘 하고 싶은데 네. 사실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 모르겠고 그냥 가자. 가서 맞아요. 물어보자. 맞아요. 그게 더 그렇잖아요. 좋아요. 네네. 상속은 알았어. 무조건 하셔야 돼요. 어떻게 줄이는지도 많이 틀리고 네. 근데 전략이 또 있거든요. 네네. 상속은 무조건 하시고 증여도 궁금한 건 웬만하면 저는 물어보시고 네. 하시는 게 어떻게 물어보면 되나요? 저한테 이제 상담 예약을 딱 해주시고 네. 네, 요일 정하셔서 이제 오시면 되고 상담은 물론 좀 유료로 그럼요. 네, 네. 그럼요. 대신 그거만큼 더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여태까지 배우고 경험을 또 네.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니까 당연히 비용은 발생을 하고. 음. 그럼 뭘로 예약해요? 전화해요? 보통은 이메일 해요? 전화해 주셔도 되고요. 네. 홈페이지에 상담 남겨놓으시면 홈페이지. 연락도 드리고. 우리가 또 이 책을 읽기 전에 증여하지 마세요라는 책을 네. 가지고 오늘 김국현 세무사님하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 증여 받아서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네. 받아서 더 골치인 분도 있을 것 같고 네. 어쨌든 우리는 그냥 전문가에게 맡기자라는 이야기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네. 좋겠네요.